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스위스 출신의 리사 슈나이더라고 해요. 지금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스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위스는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과 맑은 호수,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과 시계로 잘 알려져 있죠. 제가 자란 곳은 스위스의 작은 마을로 맑고 깨끗한 공기와 자연 경관 덕분에 항상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평화로운 스위스를 떠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 독일로 유학을 오게 되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특히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푹 빠지게 되었고 그 덕분에 한국어도 조금 배웠답니다.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는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호텔 델루나 같은 작품들이에요. 이 드라마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주면서도 감동적인 스토리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마음을 사로잡았죠. 음악 쪽에서는 BTS, 블랙핑크, 아이유 같은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즐겨 들었어요. 그들의 음악은 에너지가 넘치고 가사도 깊이 있어서 한국 노래 가사도 종종 외우기도 했죠. 제가 다니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는 1386년에 설립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예요. 철학자의 길이라는 아름다운 산책로와 네카강변의 멋진 풍경 덕분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학 중 하나로 손꼽히죠. 이곳은 인문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이라 더 이곳으로 대학 진학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사실 제가 문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는 한국의 콘텐츠를 접하면서였어요. 한국의 드라마는 완성도 높은 스토리와 감동적인 내용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감동과 영감을 제 작품에 담아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독일의 학교에서 저는 한국인 유학생 윤소희를 처음 만났어요. 소희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큰 눈과 밝은 미소를 가진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예요. 항상 침착하고 조용하지만 필요할 때는 용기를 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소희를 더 좋아했던 이유는 한국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 때문이기도 했어요.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하던 저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었고 소희는 그런 저에게 딱 맞는 친구였죠. 소희는 한국에서도 수재로 알려져 있었고 영어는 물론 독일어도 정말 능숙하게 구사했어요.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친구들과의 소통도 아주 자연스럽게 했죠. 소희와 저는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어요. 같은 문학과 과제로 인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소희는 공부에 열정적이었고 저도 소희의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대학에선 매년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바로 유학생의 밤이라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 이해하며 교류하는 건데요. 유학생의 밤을 통해 학생들은 각국의 전통 음식, 음악, 춤 등을 공유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죠. 이 행사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서 저도 이 행사에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곤 했어요. 그런데 올해 행사에선 이탈리아 유학생 마르코 때문에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았어요. 사건은 이탈리아 유학생 마르코가 한국의 김치를 비하하면서 음식을 썩혀 만든다고 비난했기 때문인데요. 마르코는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를 가졌지만 그와 반대로 성격은 거만하고 무례했어요. 그는 항상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자주 보였죠. 마르코는 종종 다른 유학생들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불편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한국의 김치를 비하한 것도 그의 만행 중 하나였지만 그는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 학생들에게도
무례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일본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음식이 너무 짜고 건강에 나쁘다고 조롱했고, 중국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문화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행동들로 인해 마르코는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매우 안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르코가 그런 발언을 하면 그려러니 조용히 넘어가는 편이었는데요. 유일한 한국인 유학생 소희가 오고 나선 그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소희는 마르코의 김치 비하 발언에 굴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소희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문화, 그리고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한국 음식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틀더니 마르코를 포함한 다른 국적의 친구들에게 같이 보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 영상에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유명 셰프들이 한국 음식을 극찬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 영상을 본 친구들 모두 감탄했어요. 소희는 세계 유명 셰프들도 한국의 음식을 극찬하는 마당에 감히 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마르코 네가 그런 발언을 할 만한 일말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마르코와 언쟁할 필요도 없이 마르코 스스로 깨닫게 한 셈이었어요. 그렇게 이 영상은 강당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학생들은 소희의 차분하고 확신에 찬 대응에 감탄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소희는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인싸가 되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겉은 차분하지만 내면은 강한 소희에게 반해버렸고, 자연스럽게 소희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생겼죠. 그러나 마르코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르코는 소희의 인기를 시기하며 그녀를 괴롭히려는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소희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마르코가 다가와 그렇게 앉아서 공부하면 1등이라도 하는 거냐는 불쾌한 농담을 던지며 방해를 했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소희가 참여한 그룹 프로젝트에서 마르코가 의도적으로 소희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녀가 기여한 부분을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소희의 인성은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넘버원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다 이렇게 착한가요? 한 번은 소희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이델베르크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할머니 한 분이 돈이 부족해 먹은 음식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지며 당황한 표정으로 카운터 앞에서 서성이고 계셨죠. 소희는 이 상황을 보고 주저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소희는 할머니 음식값을 대신 지불했어요. 할머니는 나처럼 힘든 사람을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소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소희는 별 말씀을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라고 답하며 할머니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친구들은 소희의 배려심과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소희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그녀와 친구가 되어 정말 행복해라고 친구들은 말했어요. 소희를 보면서 한국인은 정이 많고 친절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친절함과 배려심,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죠. 소희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망설임 없이 행동에 나서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세계의 문화라는 주제로 한 세미나 형태의 대회가 열렸어요. 이 대회는 각국의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는 발표를 통해 경쟁하는 자리였어요. 수상자에게는 여행 경비가 지원되는 특전이 주어졌죠. 소희는 이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역사, 문화, 기술, 그리고 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완벽한 발표를 준비했죠. 대회 당일, 소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설명하며 청중들을 매료시켰어요.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식 문화를 강조하면서 다큐멘터리 영상을 함께 틀었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유명 셰프들이 한국 음식을 극찬하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소희의 발표는 심사위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결국 소희는 당당히 1등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소희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갈 수 있는 여행 경비를 지원받게 되었죠. 소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우리에게 이제 나와 함께 한국에 가자고 외쳤어요. 우리는 모두 소희의 발표와 수상을 축하하며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해 2주 동안 한국을 여행하기로 했어요. 저를 포함해 소희, 엠마 그리고 다른 친구들까지 총 5명이 함께 가기로 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서울의 더 현대몰로 향했어요. 그곳은 정말 화려하고 크더군요. 쇼핑몰 안에는 수많은 브랜드와 상점들이 즐비했고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친구들은 한국의 패션과 스타일에 감탄하며 이것저것 구경하고 다양한 물건들을 사느라 바빴죠.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매장인 올리브영에도 갔는데요. 그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K-뷰티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었죠. 친구들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스킨케어 제품과 메이크업 제품을 고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소희는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화장품들을 저희에게 소개해줬고 우리는 소희의 말을 듣고 한국 화장품을 한가득 쓸어 담았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다 함께 명동에도 갔어요. 우리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들을 맛보기로 했는데요. 떡볶이, 호떡, 그리고 양념치킨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떡볶이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고 호떡은 꿀과 견과류가 들어있어 고소하고 달콤했어요. 특히 치킨을 먹을 때는 우리가 스위스에서 먹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한국의 치킨은 그 바삭함과 육즙이 일품이었고 다양한 소스와 곁들여 먹으니 그 맛이 배가 되었어요. 우리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치킨과 함께 제공된 치킨무였어요.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먹다 보니 상큼하고 치킨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맛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이 조합에 저는 왜 사람들이 한국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치킨 한 입에 맥주 한 모금을 마시니 피로가 싹 풀리면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식사를 하고 나온 저희는 당연히 숙소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희는 이대로 들어가면 살찐다며 한강에 가서 산책하며 한강에서는 자전거도 탈 수 있다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어요. 한강에서는 자전거를 타며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했어요. 한강의 자전거 도로는 아주 잘 정비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타기 정말 좋았어요. 강변을 따라 달리면서 서울의 멋진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었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게다가 한강 주변에는 현대적인 건물들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강변을 따라 달리다 보면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한쪽에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다른 쪽에는 푸른 잔디밭과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었죠. 자전거 도로 옆에는 조깅을 하는 사람들, 산책을 즐기는 가족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강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강에는 곳곳에 작은 공원들이 있어서 잠시 쉬어가기도 좋았어요. 공원에는 벤치와 그늘막이 있어 앉아서 강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어요. 한강 다리 아래에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죠. 소희는 저녁이 되면 한강 강변을 따라 조명이 켜지는데 더 낭만적인 분위기라며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한강에 한 번 더 오자고 했습니다. 한강에서의 자전거 타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뻔했는데요. 갑자기 사고가 터졌어요. 스위스 친구 엠마가 한강 여기저기를 구경하다 정신이 팔려 갑자기 자전거에서 넘어지며 발목을 다친 거예요. 엠마는 고통스러워하며 움직이지 못했고 상황은 급박해졌죠. 우리는 모두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소희는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엠마에게 다가가 부상 부위를 확인하고 일단 응급 처치를 했어요. 하지만 엠마는 고통이 심해 병원에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엠마는 병원에 가기 싫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무작정 병원에 안 가겠다는 엠마의 고집에 소희가 많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사실 엠마가 고집 부리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스위스에서 발목 골절 같은 부상을 치료하려면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고 치료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간단한 엑스레이와 진료만으로도 수백 유로가 나올 수 있고 물리치료나 기타 처치가 추가되면 비용은 더욱 올라가죠. 이런 상황에서 엠마가 병원에 가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했어요. 하지만 소희는 엠마를 설득하여 결국 병원에 데려갔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병원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엠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며 엠마를 안심시켰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소희는 빠르게 접수 절차를 밟고 엠마는 곧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다 같이 한국의 병원에 처음 가본 우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깜짝 놀랐는데요. 한국의 병원에서는 도착한 지 불과 10분 만에 접수와 초진을 받을 수 있었고 엠마는 곧바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병원들은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검사와 진료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엠마는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를 받고 곧바로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발목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의사는 즉각적인 처치와 함께 물리치료를 권유했어요. 엠마는 이렇게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 스위스에서는 이런 검사를 받기까지 며칠이 걸릴 거야 라며 감탄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었고 엠마는 빠른 진료와 처치 덕분에 큰 고통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비도 매우 저렴했어요. 엠마는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그 모든 비용이 한국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엠마는 놀라며 이 모든 걸 다 받았는데 이 정도 비용밖에 안 든다고. 정말 대단해. 라고 말했죠. 친구들은 한국의 저렴한 의료비에 놀라워하며 소희의 대처에 고마워했어요. 엠마를 비롯한 친구들은 소희가 한국 출신이라는 것에 더욱 경외심을 갖게 되었어요. 소희, 너희 나라 정말 대단해.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고 병원비도 저렴하잖아. 라고 말하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 역시 소희를 보며 한국의 뛰어난 문화와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녀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소희는 그저 미소 지으며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야. 다음에도 꼭 다시 함께 오자 라고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방문하고 한국의 문화를 깊이 체험했어요. 특히 한국의 깨끗한 물과 환경 덕분에 우리의 피부가 더욱 뽀송해졌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소희는 한국의 물이 정말 깨끗해서 피부에 좋아라고 설명해 주었고 친구들은 모두 동의했죠. 한강에서의 자전거 타기, 더 현대몰에서의 쇼핑과 다양한 음식, 체험 등 모든 것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죠. 그리고 독일로 다 같이 돌아왔는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 때 마르코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마르코는 학교에서 다른 아시아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다가 발각되어 징계를 받게 된 거죠. 마르코는 학점 감점과 봉사활동 명령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네요. 알고 보니 계속되는 마르코의 동양인 차별에 참지 않은 소희는 마르코의 만행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증거를 남겼고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학교에 마르코를 신고했던 거예요. 그 사실이 알려지자 소희는 친구들 사이에서 진정한 영웅이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소희를 본받기 시작했죠. 소희의 행동과 인성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녀는 불의를 참지 않고 약자를 돕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거든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우리 학교에서 동양인을 차별하는 사람을 보기 어려워요. 마르코처럼 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제 저도 소희처럼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 여학생 윤소희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